12월 FMC 정밀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왜 대세 상승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는지 그것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FMC 결과입니다. 보게 되면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죠. 현재 5.25%에서 5.50%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뭐 누구나 예상을 했고, 그거보다는 2024년 연준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하죠. 프로젝션에 보면 내년 GDP 1.4%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2.6% 성장인데 내년이 성장이 약해지고 후내년, 그 다음 내년 좋아질 거다. 그래서 성장률을 조금 낮게 봤고요. 성장률이 낮지만 기준금리는 예상 4.75%, 현재 5.50%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인하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은 종료가 됐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돈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무슨 얘기냐? 달러를 팔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달러가 강세로 가지만 인상이 끝나면 강세인 달러가 약세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강세일 때 달러가 가장 비쌀 때 매도를 하고 다른 이머징 환율을 산다는 거죠. 이건 이번 FMC 결과에도 나타났고요. 달러 인덱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보게 되면 FMC 12월 14일 달러가 약세로 확 갔고 그 다음날 금요일까지 약세로, 정말 크게 약세로 갔죠. 이건 달러를 매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달러를 팔고 있다. 그래서 원 달러에서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화는 강세로 가죠. 원화 차트도 한번 볼게요. 원화 차트도 보면 정말 FMC 다음 12월 15일 정말 강세로 갔습니다. 이 최대폭까지 보면 마이너스 2%입니다. 하루에. 원화는 하루에 확 강세로 갔기 때문에 다음날 반등이고 달러는 이틀에 걸쳐서 약세로 갔고요. 이처럼 쉽게 말해서 달러 팔고 원화를 샀다는 겁니다. 이런 돈의 흐름이 나온다. 이건 점도표에서도 나와 있죠. 점도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12월 FMC 끝나고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연준 의원 19명이 자, 올해 금리가 얼마에 될 걸까요? 점을 찍는 거고 2024년, 2025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금리에 점을 찍는 겁니다.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지만, 하지만 이 점들을 보면 향후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올해 FMC가 끝났으니까 19분 모두 5.50%의 점을 다 찍어놨고요. 그 다음 내년에 보면 가장 많은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인하하겠다. 4.75%고 그 다음 해에는 여기고요. 즉 연준 의원들은 이제 5.50% 가장 높은 데에서 금리를 인하로 간다. 이걸 점도표에서 나타냈고 금리 인상은 끝났다. 5.50% 높게 보는 연준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기준금리는 동결로 가다가 인하로 갈 거죠. 그러면 미국 기준금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달러, 돈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겹쳐서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밑에는 미국 기준금리고 위에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렇게 인하를 할 때 달러가 약세로 갔고 인상을 할 때 강세로 가고 인하를 할 때 약세로 갔고 인상을 할 때 강세, 인하할 때 약세, 인상할 때 강세. 이제 인하로 가니까 달러는 약세로 간다는 거죠. 약세. 여러분, 달러가 약세로 간다.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원화는 강세로 간다는 겁니다. 원 달러에서 달러가 약세로 가면 당연히 원화는 강세로 가니까요. 원화가 강세로 갔을 때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원화입니다. 원화가 이렇게 강세로 갈 때 시장 급등이 나왔고요. 이때가 1998년 IMF 나오고 원화가 약세로 튀고 그 다음부터 강세로 갈 때 외국 돈이 들어오면서 강세로 갔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 대세 상승, 원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로 갈 때 시장 정말 급등이 나왔고요. 크게 급등. 그리고 위기가 오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원화가 강세로 갈 때 시장이 급등. 그 다음 코로나 위기 원화가 강세로 갈 때 급등. 지금이죠. 지금 위치, 이때 위치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때 위치하고 비슷하게 보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원화가 달러 약세에 따라 원화가 이렇게 강세로 가게 되면 우리 시장은 랠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걱정할 때가 아니고 주식을 매수할 때입니다. 시장이 환율 측면에서 보면 아주 강한 강세가 나오고요. 자, 지금 이 얘기는 다른 것보다는 연준이 그동안 위기를 겪으면서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시중에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돈들이 결국은 시장을 밀어 올립니다. 달러 많이 풀었으니까 달러는 약세로 가고, 그러면 원화는 강세로 가고 시장은 급등이 나온다. 이게 제가 벌어보는 시점이고,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구조로 갈 때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까요? 자,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되냐? 이건 예상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이런 FMC가 끝나고 하루 이틀 지났을 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결국은 주도주가 될 수 있죠. 자, FMC 끝나고 볼게요. 코스피 지수 수급을 보게 되면 12월 14일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6,252억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 날 또 8,565억 매수. FMC 끝나고 미국 금리 동결, 그 다음 인하로 간다. 그러면서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1조 4,817억 우리 시장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내년에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이틀 동안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결국은 주도주가 될 겁니다. 자,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틀 동안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반도체입니다. 보면 1조 외국인들이 4,817억 중에 삼성전자를 3,047억, SK하이닉스를 무려 4,738억 매수했습니다. 전체 규모 중에 삼성전자가 20.6, SK하이닉스가 32,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만 52.6% 쓸어 담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시가총액이 코스피 200 지수에 보면 SK하이닉스는 비중이 5.70% 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코스피 200 시가총액 비중인데 5.7% 밖에 안 되는데 외국인들이 32%를 담았다. SK하이닉스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세 상승의 주도주는 SK하이닉스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를 50% 담았기 때문에 주도주는 반도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코스피 200 비중보다 더 많이 잡은 것은 포스코 그룹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보게 되면 비중은 코스피 200보다 훨씬 한 2배, 3배 이상 포스코 그룹주를 매수를 했고요. 또 상승률이 SK하이닉스보다 상승률이 비슷하게 상승을 했고요. 요거는
이틀 동안 상승률입니다. 이틀 동안 상승률이고 이틀 동안 매수 금액이고 요거는 코스피 200 비중이고요. 그래서 보면 요 이틀 동안 포스코 그룹이 강하게 상승을 했고 외국인들이 비중보다 높게 샀다. 그러면 비중은 반도체보다는 적지만 어쨌든 포스코 그룹의 외국인들이 좋게 보고 있다. 이거 부대장 정도로 될 수 있다. 대신 공매도라든가 이런 게 걸려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들은 급히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저점 매수고 반도체 SK하이닉스는 지금 상승을 했지만 추격 매수해도 된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뭐 현대차나 기아 자동차는 거의 뭐 자기 비중 정도 매수했다. 요렇게 보면 되고 상승률도 앞에보다는 뭐 평범했다 보이고 대신 외국인들이 조금 안 좋게 본 섹터는 2차전지 셀업체입니다. 2차전지 직접 만드는 거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삼성 SDI는 오히려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지만 삼성 SDI를 팔았고 LG에너지솔루션도 한 1.7%밖에 매수를 안 했죠. 코스피 200 시가 비중이 5.52%인데 비중만큼 또 매수를 안 했다. 이건 약세로 갈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는 외국인들이 뭐 썩 좋게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런 섹터들은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성장주 중에서는 조금 특이하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아직 바이오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도를 했으니까. 대신 네이버는 강하게 매수를 했는데 요게 네이버 뭐 좋아서 보인지 아니면 악재 해소되면서 올라갔는지 요건 조금 의문이지만 어쨌든 네이버 쪽에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콘텐츠는 좋게 보고 있지만 바이오는 나쁘게 본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중에 탑픽은 SK하이닉스죠. 그러면 왜 외국인들이 이런 반도체를 사는지 이건 반도체 업황 때문이죠. 현재 반도체 업황이 지금 보게 되면 이건 D램 가격 YOY입니다. D램 가격 전년도 대비 얼마나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그래서 D램 가격은 2년 하락 2년 상승 2년 하락 2년 상승 2년 하락 2년 상승 2년 하락 2년 상승인데 코로나 오면서 좀 더 플러스 알파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금 조정받아서 가장 낮은 위치 업황의 가장 저점에 있다. 내년 후내년부터 2, 3년은 업황이 좋아진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을 때 과거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게요. 보면 사이클이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더 길게 나왔죠.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때 더 길게 반등을 했고요. 반등이 나올 때 더 길게. 그러면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면 SK하이닉스는 향후 한 3년은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물론 지금은 미리 상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을 나오다가 2024년 말 2025년 이때가 폭발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외국인들은 그걸 보고 지금 미리 들어오는 겁니다.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보게 되면 밑에 차트도 있지만 밑에 외국인 수급인데 빨간색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겁니다. 즉 삼성전자 계속 쓸어 담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건 삼성전자도 사지만 일단 우리 시장도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 번씩 수급이 들어오면서 레벨업 중간중간 크게 나오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다른 것보다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내년에는 미국 금리 인상이 동결이 되고 인하로 가기 때문에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 상승.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SK 하이닉스다. 그리고 업종은 반도체. 그 다음 보는 건 포스코 그룹. 또 가장 나쁘게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않은 업체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H처럼 2차 전지 셀 업체, 2차 전지를 자체 만드는 업체.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사항이 나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구독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자님은 늘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에 제가 힘이 뿡뿡 난다 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